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행정처장님, 예, 우리 헌법 1조 2항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헌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 찾아보시지 그러시- 말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국민주권을 천명한 것인데 이 국민주권을 현실에서 어떻게 실현시킵니까?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 구현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민주권을 구현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것, 국민의 대표를 직접 뽑는 것으로 구현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법부의 권력도 결국에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자, 사법부의 독립은 누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국민의 신뢰와 또 존경으로 뒷받침된다고. 아니죠. 그 전에 국민이 피를 흘려서 지켰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독재 시대 때 국민이 피를 흘려서 사법부를 지켜줬어요. 사법부 스스로 잘라서 지킨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국민이 지켜준 기관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이 어제 전업 판결을 보고 나서 화가 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화가 난 지점이 뭔지 아십니까? 판결을 잘했다 잘못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불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국민이 진짜 화난 지점은요, 무기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지금 대통령 뽑으려고 했는데 왜 법원이 함부로 나서서, 그 고작 12명의 법관들이 함부로 나서서 내 선택권을 박탈시키려고 하느냐? 그런데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냐? 이 무기력함 때문에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도대체 법원은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계십니까? 법원이? 그렇게 국민이 피 흘려 지켜준 법원이 지금 국민을 이렇게 배신하고 뒤통수 쳤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법사위에서도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판결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인 것이에요. 87년 헌법 개정, 국민들이 무엇을 외쳐서 헌법 개정했습니까? 대통령을 내 손으로 직접 뽑겠다, 직접 선거,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 어제 지금 전합체 판결은 국민의 직접 선택권을 박탈시켜서 이번 대선을 간접선거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이에요. 재판권 가지고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을 이번 대선에서 주인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전락시켜버린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에요. 사고를 친 겁니다. 대형 사고를 쳤어요, 지금. 저는 지금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하필 어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대형 사고 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얘기를, 국민들의 분노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볼까요? 어제 판결이 이재명 후보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법적으로 공직선거 위반 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신 거죠? 예, 그와 같은. 자, 그러면 어제 위법하고 부적절한 판결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면 대법원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발언 가지고, 말 몇 마디 가지고 지금 공직을 박탈하네 마네 이런 정도의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데, 어제의 판결로 선거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대법원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국회와 또 대통령의 선출, 그것과 또 별개로 법치주의는 꾸준히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국민주권의 시간인데 법치주의가 함부로 끼어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분의 대법관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국민의 선택의 시간은 법원이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헌법 정신이에요. 자, 구체적인 것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처리할 때 12명의 대법관들에게 비록 다 복사해 줬습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는 깊이는 알지 못합니다만 왜 모릅니까? 법원행정처에서 해야 다 관리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복사기 않습니다. 관리, 종이 관리, 복사하는 인력, 이거 지금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력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자체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재판사항 말씀드릴 아니에요. 사항은 아닌 것 지금 같습니다. 뒤에 지금 누가 따라오신 분 답변해 보십시오. 저기서도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답변할 사항입니까? 기록을 복사해 줬는지가 답변이 아닙니까? 기록에- 이게 지금 재판 내용에 대한 개입입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절차 기록 좀- 복사했습니까? 복사 안 했습니까? 절차지만 동시에 재판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기 아닙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했는지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을 날림으로 했다는 것, 국민이 부여한 재판권을 함부로 행사했다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재판을 개입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판결 끝난 것이고 그 판결에 절차적으로 제대로 기록이라도 받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님 자, 보셨겠지만 한번 볼까요? 4월 22일 날 전압 회부했어요. 그날 1차 심리했죠. 22일 날 예. 하루 만에 기록 7만 건을 12명에게 복사해 줄 수 있을까요? 복사해 줄 수도 없고 복사해 줬어도 안 읽어보고 1차 심리했다는 겁니다. 4월 24일 날 2차 심리했습니다. 그때 기록 봤을까요? 못 봤어요. 이게 일반인이 기록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잠을 안 자고 봐도 16.2일이 걸립니다. 한숨도 안 자고 기록 7만 페이지 보면 16.2일이 걸려요. 그런데 이틀 만에 기록 복사 다 해주고 다 봤다고요? 예, 위원님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네, 답변하세요. 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셨다시피 이 전압 다수 의견, 다수 보충 의견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 판결 그리고 공판결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고 상고이유서, 답변서, 의견서 접수되는 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축제했다라고 판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대법관들은 그 수많은 이제 재판 연구관들과 유기적 일체가 되어서 서로 이제 그 기록을 검토하고 해서 최종적인 대법관이 직접 기록을 봐야죠. 재판 연구관이 기록 본 거 가지고 지금 재판했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대법관 증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동의 못해요?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을 증언하는 게 왜 재판상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정 개시에 이르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일부가 그 기록을 보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